네, 오늘은 2025년 10월 27일 저녁 9시 야곱의 12 아들들의 사망 기록이 있는데, 야곱의 12 아들들의 사망 기록이 있어요. 우선은 1585년 기원전 이집트 이주 후, 이집트 이주는 1656년, 이집트 이주 후에 71년이 지나서 요셉이 110세로 사망했다. 요셉이 총리 80년간 근무한 힉소스 왕조 요셉이 110세로 사망했다. 1585년. 1656년 1656 이집트 이주 당시 요셉이 39살, 이집트 왕조 종신 총리로 80년 동안 근무했다. 그러니까 종신 총리로 요셉이 30살부터 110세까지 종신 총리로 80년 동안 근무했다. 1584 1년 후에 요셉이 110세로 사망한 지 1년 후에 힉소스 왕조 요셉이 근무한 힉소스 왕조의 이집트 왕 마지막 파라오 마그론이 81세로 전쟁에서 전사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18왕조가 힉소스 왕조를 공격해서 힉소스 왕조가 이제 멸망하는 그 시기예요. 그래서 총리 요셉이 30살에 총리로 기용되기 직전에 그 당시의 파라오 까야나의 꿈을 해몽하면서 그 증빙으로 까야나 왕의 아들 장남이 요셉 28세 때 출생한 장남이 사망을 할 것이고, 그 둘째 아들이 그때에 장남을 사망할 때 둘째 아들이 출생할 것이다. 마그론이 출생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해서 그 후에 요셉이 80년 동안 종신 총리로 근무하고, 요 때는 이제 예언하고 이제 그 후 총리 요셉이 30살에 총리가 돼서 80년 동안 총리로 근무하고 요셉이 110세 1585년 사망한다. 여기 80년이면 1665년이에요. 1665년. 원래는 여기 요셉이 28살일 때 장남이 출생할 때 원래 요셉이 28살 때 감옥에서 풀려날 그런 계획이었었는데, 요셉이 요때에 술 맡은 자의 꿈을 해몽하면서 빵 맡은 자는 이제 목이 잘려서 처형이 됐고, 술 맡은 자는 다시 복직이 됐어요. 그래서 복직이 되면은 요셉이 나는 무고해서 여기에 들어와 있으니까, 나는 죄가 없으니까 왕한테 얘기를 잘 해가지고 나를 이 감옥에서 빼내주세요 해서 인사청탁을 한 것이 문제가 돼가지고, 그것이 요셉의 실수인데, 그래서 야호와께서 2년 동안 그냥 더 내버려 뒀어요. 그래서 요셉이 28에서 30살까지 2년을 더 감옥에서 보내게 됐다. 그래서 요셉이 30살이 거의 다 됐을 때 이제 풍년 7년 기간 중에 1차 년도가 멀어 닥치니까 요셉을 30살에 급하게 이제 감옥에서 빼내가지고 총리를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요셉이 28살에 총리로 밖으로 나올 그런 예정이었었다. 이렇게. 자, 마그론이 81세로 1584년 전사했다. 이집트 18왕조가 이집트를 통치하기 시작했다. 이집트 지역 통치하기 시작했다. 자, 1584년부터 1580년까지는 힉소스의 잔당들이 3년에 걸쳐서 팔레스타인의 그랄 땅의 남쪽 16km 지점, 팔레스타인의 부에세바 서쪽 32km 지점에 위치한 사루헨이라는 요새까지 도망을 가서 거기서 저항해서 막판에, 그래서 힉소스 왕조의 잔당들이 이때 완전히 멸절이 됐다. 1584년 이집트 이주 후 72년 스불론이 114세로 사망했다. 이집트 이주 당시는 스불론이 42세였고 이집트 왕조의 마지막 파라오 마그론이 81세로
1584년 전사했다. 그래서 이때부터 18왕조의 통치가 시작이 돼요. 하 이집트 지역을 제18왕조가 통치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자, 1581년 이집트 이주 75년 시몬이 120세로 사망했다. 이집트 이주 당시는 45세였고 또 1584년 이집트 이주 18왕조가 통치하기 시작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 이주 후 노예로 전락하는 시점이에요. 여기서부터 요거는 좀 위치가 좀 그런데 요 밑으로 내려와야죠. 요 밑으로 내려보내자고요. 그럼 막혔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77년 이집트 이주 79년이 지나서 루벤이 125세로 사망했다. 이집트 이주 당시에는 46세. 또 이 지금 여기는 12아들들의 사망 순서예요. 제일 먼저 요셉이 사망했고 그 다음에 지금 1577년 루벤이 125세로 사망했고 또 1576년 이집트 이주 80년이 지났을 때 단이 120세로 사망했다. 이집트 이주 당시는 40세. 그 다음에 1575년 이집트 이주 81년 지났을 때 이사갈이 122세로 사망했다. 이집트 이주 당시는 41세. 1574년 이집트 이주 82년이 지나서 아셀이 123세로 사망했다. 이집트 이주 당시는 41세. 1573년. 그러니까 매년 사망하는 거예요. 매년. 이집트 이주 83년 갓 125세로 사망했다. 이집트 이주 당시 42세. 1570년 이집트 이주 86년 유다가 129세로 사망했다. 이집트 이주 당시는 43살. 1567년 이집트 이주 89년 지났을 때 납달리가 132세로 사망했다. 이집트 이주 당시는 43살.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으로 1563년 이집트 이주 후 93년이 지나서 레이가 137세로 사망했다. 제일 오래 살았어요. 제일 오래. 이집트 이주 당시 44살. 출애굽기 6장 20절, 민수기 26장 59절. 그 다음에 요게벳이 2번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자, 벤자민 사망은 야셀의 책에 기록이 없지만 이집트 이주 당시 나이가 30살, 벤자민의 뼈, 해골을 이장한 기록은 남아있다. 1584년 이집트에서 요셉이 총리 80년 근무하고 요셉이 110세로 사망했다. 요셉이 110세로 사망한 이후 1년이 지나서 이집트 마그론이 81세로 전사했다. 야셀의 책 기록에 마그론이 81세로 전사했다. 그래서 18왕조가 이제 통치하기 시작을 해요. 1584년 이집트 18왕조 통치가 시작됐고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 이주 후 노예로 전락하는 시점이에요. 1584년 이집트 왕조 급속히 붕괴. 자, 이렇게 해서 1584년, 1580년까지 이집트 파라오 마그론 81세 사망. 1584년, 여기 84년, 이렇게 하면 돼요. 여기 84년. 그 다음에 이집트 18왕조 통치 시작. 이집트 18왕조 하 이집트 통치 시작.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 이주 후 노예로 전락하는 시점이고 이집트 힉소스 왕조 급속히 붕괴하기 시작했다. 이집트의 본토 세력과 전쟁에서 셈족 이방인 마그론 81세가 전사했다. 이렇게 해서 자, 출애굽기 1장의 8절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을 억압하려는 이유가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을 왜 억압을 하려고 이렇게 했냐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 이제 여기는 1584년에 힉소스
힉소스 왕조가 멸망했는데 여기 하 이집트를 얘기를 하는 거야. 여기는 하 이집트. 자, 1584년 힉소스 왕조가 멸망하고 하 이집트 통치권이 18왕조가 이제 차지했어요. 18왕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 이집트의 18왕조 세 번째 왕. 그러니까 여기가 요셉이 사망한 지 자, 여기 보면 요셉이 사망한 것은 1585. 그 다음에 거기서 31년을 이렇게 빼면 1585 빼기 31. 1554. 새로운 왕.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 이집트 18왕조의 세 번째 왕, 이집트 18왕조 세 번째 왕, 메롤 투트모스의 1세, 바로 20살이에요, 20살. 이때는 뭐냐면은, 정확하게 말하면, 요때 1554, 요때, (1554) 에서의 손자 스보 98세. 아이고. 에서의 손자 스보가 현재 시팀의 통치자인데 25년 차 80만 명. 전쟁을 일으켰어요. 자, 1554년 에서의 손자 스보가 98세에 시팀의 통치자 25년 차에 통치 25년 차에 연합군 80만 명을 이끌고 이집트를 공격했다. 왜 이집트를 공격했냐면 스보가 13살에 야곱이 147세로 사망해서 막벨라 굴에 매장을 할 때에 에서가 147세에 막벨라 굴을 막고 서서 야곱의 장례식을 방해했어요. 야곱의 장례식을 방해했을 때 그 자리에서 1차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야곱의 후손들과 에서의 후손들이 전쟁이 붙었어요. 그래서 에서의 후손이 40명이 거기서 죽고 나머지가 이집트로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때 당시에 총리 요셉이 56세. 그래서 그 이후로 그때부터 한 해에만 3차례 전쟁을 계속했어요. 보복전쟁을. 그때에 같은 해에 스보가 13살에 2차 전쟁으로 힉소스 왕조의 수도까지 쳐 들어가서 거기서 에서의 시신을 다시
탈취해서 뺏어 올 때에 스보가 13살에 전쟁포로로 잡혔어요. 그 이후로 스보가 54년 동안 힉소스 왕조에서 전쟁포로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요셉이 110세로 사망하면서 이제 관리가 소홀해지니까 스보가 67세 거기서 도망쳐 나왔어요. 다 전쟁포로가 다 도망쳐 나왔어요. 그래서 스보가 앵기스한테 갔다가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다 그때 실패했고, 다시 스보가 73세에 시팀의 통치자로 있다가 98세에 전쟁을 일으켰고, 123세에 시팀의 통치자 50년을 통치하고 사망했어요. 그 중간 정확하게 시팀의 통치 25년 차에 연합군 80만 명을 이끌고 야곱의 후손들을 복수하기 위해서 야곱의 후손들이 있는 이집트를 쳐들어갔어요. 그런데 이집트를 쳐들어갔는데 그때 당시는 18왕조가 두 번째 왕이 통치할 때, 아메노테 1세가 통치할 때인데, 그때 스보가 쳐들어가서 80만 명이 하니까 30만 명이 패배를 했고 30만 명이 도망가고, 또 이스라엘 150명이 다시 대타로 나와서 80만 명을 이겼어요. 그러니까 80만 명이 도망가고 전쟁이 끝났어요. 그때에 아메노텝 1세가 사망했다. 큰 기록이 이로호사에 이때 아메노텝 1세 35살 사망. 전사. 정확하게 사망했다는 기록은 있지만 아메노테베가 전쟁터에 나와서 전사했다는 그 기록은 아직도 못 찾았어요. 그렇지만 그 해에 큰 전쟁이 일어나서 이집트 애굽 사람들 30만 명이 80만 명을 상대했다가 패전해서 도망가고, 그 대신 도망가니까 이스라엘 민족 150명이 차출된 150명이 대타로 나가서 80만 명을 이기고, 또 80만 명을 이기고 돌아올 때 도망간 애굽 사람들 30만 명 중에서 몇몇이 아직 숨어가지고 길가에 숨어 있으니까 그 중에서 200명을 쳐 죽였어요. 그 소식을 지금 아버지가 35살로 죽고, 그 다음에 그 아들이 이제 왕이 된 거예요. 그 아들 메롤 투투못의 1세 20살에 왕이 됐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메롤 투투못의 1세는 20살에 바로 왕이 됐는데, 여기 왕으로 세 번째 왕, 통치자, 통치하기 시작했다. 이 사람은 그때 당시에 전쟁에 참전했던 사람은 아니지만 아버지가 35살에 사망을 하니까 일찍 죽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 메롤 투투못의 1세가 20살에 세 번째 통치자로 통치하기 시작을 했다.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 사람이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에 왕이 두 번째 18왕조의 두 번째 왕, 요 아메노테 2세는 18왕조의 두 번째 왕 아메노테 1세가 35세로 사망했다는 기록이 확실해요. 그렇지만 전사했다는 기록은 아직은 못 찾았어요. 그렇지만 그때에 큰 전쟁이 일어나서 스보가 요때에 80만 명 이끌고 이집트를 공격해서 30만 명이 나가서 전쟁할 때에 나일강의 왼쪽 편에서 전쟁을 했어요. 80만 명하고 30만 명. 그 다음에 뒤에 150만이 아니라 150명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해서 차출이 된 150명이 연합군 80만 명을 이겼어요. 야후와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여기 연합군 80만 명, 그 다음에
이집트를 공격했고 또 애굽 민 30만 명 플러스 이스라엘 차출 150명 150명 여기 보면 이집트를 공격했을 때 여기 보면은 애굽인은 스스로 이제 전쟁에 애굽인이 30만 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스스로 전쟁에 참전한 애굽인이 30만 명.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서 차출된 인원이 150명. 너희들도 우리를 지원하러 병력을 보내라 했더니 150명이 왔어요. 그 다음에 18왕조의 두 번째 왕 아멘호텝 1세가 35세로 여기서 사망했다. 근데 전사했는지 병으로 사망인지 모르지만 이때 큰 전장이 났을 때 아멘호텝 1세가 사망한 것은 확실해. 큰 기록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그 아들 메롤투트모세 1세가 20살에 세 번째 왕으로 전쟁이 끝나고 왕으로 통치하기 시작했다. 자, 셈족의 힉소스 왕조와 그 시대 통치자 총리 요셉을 주축으로 하던 이스라엘 민족의 숫자가 너무 창대하게 늘어나면서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를 대적하고 힉소스 왕조와 연합해서 아니면 우리 18왕조와 싸우고 이 땅에서 떠나갈까 하노라. 이렇게 그래서 여기 요셉이 사망하고 31년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 나이가 어리니까 알지 못해요. 역사를 몰라요. 이때 18왕조 세 번째 왕으로 메로투트모세 1세가 20살짜리가 일어나서 다스리더니 왜냐하면 요셉이 사망한 지 31년이 지났으니까 요셉이 사망한 지 31년 전에 사망했는데 31년 후에 20살짜리가 일어났으니까 이 존재를 모르는 거예요. 이 존재를. 자, 야세르 책의 65장 이때는 1554년 요렇게 요때요. 자, 야세르 책의 65장을 그냥 인용하는데 때는 1554년 1554 기원전 야세르 책 65장 3절 보소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백성들이 우리보다 크고 강합니다. 왜 그러냐면 150명이 나가서 80만 명을 붙어가지고 전쟁해서 거기서 6,000명, 이 4,000명, 2,000명을 죽이고 나니까 80만 명이 겁이 나가지고 이제 다 도망간 거예요. 그리고 150명은 한 사람도 죽은 사람이 없고, 그래서 매우 크고 우리보다 크고 강합니다. 또한 메롤투트모세 1세 20살, 요때 당시에 20살 통치자 왕께서도 그들이 그 150명 이스라엘 사람들 150명 150명이 이 전투에서 돌아올 때에 길가에서 우리 애굽 사람들 전쟁터에서 도망간 사람들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탈령 전쟁터에서 도망간 탈령병 200명 자, 우리 길에서 우리에게 애굽 사람들 탈령병 전쟁터에 30만 명이 나갔다가 80만 명한테 패전하고 도망가는데 뿔뿔이 다 흩어서 도망가는데 그 중에서 길가에서 숨어 있는 것을 이 150명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돌아오는 길에 보니까 길가에서 숨어있던 200명을 저놈들이 우리가 80만 명하고 전쟁하는데 우리를 버리고 왜 도망갔냐 해서 이제 잡히는 대로 쳐 죽인 거예요. 그래서 200명을 쳐 죽인 것을 악한 모든 것을
야셀의 책의 65장에 나오는 이 메롤 투트모스의 1세 새로운 왕께서도 알고 계십니다. 이래서 기록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야셀의 책 65장 4절. 왕께서도 그들의 강한 힘을 보셨으니 그 힘이 그들이 손조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 몇 명, 150명의 사람이 모래처럼 많은 사람들, 에서의 손자 스보의 연합군, 스보 98세, 스보의 연합군 80만 명을 대항하여 일어서고 칼끝으로 그들을 쳤습니다. 그 150명, 여기 150명 중에는 쓰러진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 그들의 숫자가 좀 더 많았더라면 80만 명 그들은 완전히 멸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왕께서는 그들에게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우리에게 조언하소서. 우리가 그들을 우리로부터 점진적으로 멸할 때까지 그리하소서. 그들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들이 이 땅에서 너무 많아질까봐 두렵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땅에서 증가한다면 그들이 우리에게 장애물이 될 것이다. 만약 어떤 전쟁이 발생한다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들의 큰 힘으로 우리 적들과 연합해서 우리 18왕조를 대적하고 우리와 싸우고 우리를 이 땅으로부터 완전히 멸하고 이 땅에서 떠나갈 것입니다. 이에 메롤 투트모스의 1세 세 번째 왕 20살 투트모스의 1세 왕이 애굽의 연장자들에게 대답하며 말하되 이것은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해서 고안된 새로운 계획이다. 그래서 거짓 선동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화해서 그 인구의 숫자를 좀 줄여보려고 하는 그 계획인데 아주 영원한 강제 노예 정책을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멸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 총리 요셉이 사망한 지 1년 후에 힉소스의 마지막 왕 파라오 마그론이 81세로 전사한 이후부터 출애굽까지 약 길고 긴 138년 동안 노예로 억압을 했어요. 자, 야곱 요셉의 마지막 유언에 보면 여호와께서 방문하시고 가나안 땅으로부터 이끌어낼 것이다라는 그 유언이 있는데 야셀책 59장 23절을 인용해 보면 요셉의 마지막 유언이에요. 요셉의 마지막 유언 요게 유언에 보면 23절 엘로힘께서 너희를 방문하시고 여기로부터 이집트로부터 너희를 너희 선조들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실 때에 나의 뼈를 여기로부터 그곳으로 너희가 가져가라. 그러니까 내 뼈를 여기에서 두지 말고 너희가 출애굽할 때 가져가라고 하는 그 얘기예요. 자, 우선 이집트 18왕조의 연대표를 여기 정리를 해놨는데 역사 기록이 미흡해서 야셀의 책을 기준해서 연대표를 정리했어요. 이집트 18왕조의 첫 번째 파라오는 통치 기간이 이렇게 되고 이름은 아흐모세 1세, 아모세 1세 이렇게 하고 1592년에 18왕조로 설립하고 1585년에 요셉이 110세로 사망하고 또 1584년 요셉이 사망한 지 1년 후에 이집트의 힉소스 왕조 마지막 파라오 마그론이 81세로 전사했다. 그 다음에 여기는 힉소스 왕조가 이제 완전히 멸망했을 때고 요때는 아흐모세 1세가 사망했을 때 아흐모세 통치 기간은 이렇게 해서 요때부터 요때까지 25년 동안 통치를 했다. 25년 아흐모세 1세 제18왕조 설립자고 이렇게 해서 힉소스 왕조를 멸망시켰다. 요셉이
1585년 요셉이 110세로 사망하기 7년 전부터 이렇게 해서 18왕조가 반복적으로 공격을 했고, 요셉이 사망한 지 1년, 본격적 전쟁에서 힉소스의 마지막 파라오 마그론이 81세로 전사 사망했다. 1584년에. 자, 1580년은 힉소스 왕조는 3년간에 걸쳐서 팔레스타인 그랄 땅의 남쪽 16km, 팔레스타인의 브엘세바 서쪽 32km에 위치한 사르헨이는 요새까지 힉소스 왕조의 잔당들이 집결해 있는 요새까지 추격을 해서 이집트 영토에서는 1484년, 여기는 1584 영토의 하 이집트 1584 요때 완전히 영토에서 완전히 몰아냈고, 그 다음에 80년까지는 가나안까지 쫓아가서 완전히 경멸을 시켰다. 그 다음에 첫 번째 왕으로 이집트 18왕조의 첫 번째 왕 1592 아흐못의 1세 18왕조의 설립자 25년 통치 아흐못의 1세는 힉소스 왕조를 몰아내고 3년간에 걸쳐서 팔레스타인 그랄 땅의 남쪽 16km 지점, 팔레스타인 브엘세바 서쪽 32km에 위치한 사르헨은 요새까지 추격을 해서 힉소스 왕조의 잔당들을 완전히 멸망시켰다. 그래서 하 이집트에서는 이 아흐모세가 이때부터 통치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왕으로 이집트 18왕조의 두 번째 왕으로는 요때부터 해서 요때까지 13년밖에 통치를 못했고, 아흐못의 1세 아메노테 1세 35살로 전사해서 35살 전사 또는 사망, 큰 전쟁이 나가지고 요때가 1554 때 에서의 손자 스보 98세가 80만 명을 이끌고 이집트 침공 전쟁, 요때 큰 전쟁이 나가지고 에서의 손자 스보가 98세에 80만 명을 이끌고 이집트를 침공했다. 이때에 아멘호텝 1세가 전사한 걸로 저는 보는데, 전쟁이 이렇게 났기 때문에 전사했는지 그냥 어떻게 됐든 이때 사망을 했어요. 기록에 이때 사망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아들 세 번째 통치자 메럴투트못의 1세가 20살에 왕이 됐다. 전쟁이 끝나고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메럴투트못의 1세는 전쟁을 참전을 못 해본 사람이에요. 자, 야세르 책의 63장을 그냥 인용해보면 세월이 흘러서 1554에 여기에 1554 여기 1554 야세르 책 63장 4절 세월이 흘러서 이스라엘이 애굽에 내려간 지 이집트 이주한 것은 1656년에서 102년이 지났으니까 1650년, 요걸 빼면 1554년이 돼요. 애굽의 통치자 왕 파라오 아멘호텝 1세가 죽었다. 전사했는지 사망했는지 그거는 모르지만, 병으로 사망했는지 모르지만 이때 큰 전쟁이 일어났을 때 죽었다. 그의 아들 메롤 투투못의 1세가 20살에 그를 대신하여 세 번째 통치자가 됐다. 요셉과 그 형제들을 알던 애굽의 모든 능력자들과
모든 세대가 그때 다 죽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요셉을 알던 그 형제들이나 또 그 이스라엘의 모든 실력자들 모든 세대가 그때 다 나이가 많아서 다 죽었다. 그래서 여기 1554년에 여기를 에서의 손자 스보가 쳐들어오게 된 이유예요. 에서의 손자 스보가 이집트를 공격 침공하게 된 이유. (98세에) 여기는 73세부터 여기 123세. 시스템의 통치 50년. 자, 여기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하다 보면 에서의 손자 스보라는 사람이 98세에 시팀의 통치자로 50년 동안 통치하던 고해 정확하게 절반에 25년 차에 이집트를 침공하게 된 이유, 전쟁을 일으킨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요셉과 그 형제들을 알던 애굽의 모든 능력자들과 모든 세대가 그때 다 죽었다. 이거는 뭐냐면은 여기 보면 이렇게 보면 요셉이 110세로 이후 31년 요셉이 110세로 사망한 그러면 여기가 1585 이에서 31년 1554 이렇게 1554 이렇게 (31년이) 지났을 때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에서의 손자 스보는 요셉과 야곱의 아들들 12명 때문에 너무 아주 막강한 군대 또는 막강한 힘 때문에 백전백승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요셉과 그 형제들 다 죽고 나서 이제는 뭐 마지막에 레이가 죽고 나니까 또 레이가 죽고 9년이 지났을 때 이제는 그 형제들 다 힘 있던 그런 용감한 사람들 다 죽었으니까 이제 나머지는 뭐 별 볼 일 없어. 그거는 내가 쳐들어가면 다 죽일 거야 해서 복수하기 위해서 에서의 원한을 갚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켜서 이집트를 쳐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에서의 손자 스보도 야후와의 전쟁이라는 거를 전혀 모르고 쳐들어간 거예요. 야후와의 전쟁이라는 걸 모르고 쳐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1554년에 아멘호텝 1세가 전사했다. 18왕조의 두 번째 왕 18왕조의 두 번째 왕 아멘호텝 1세가 전사했다. 35세로. 이 35세라는 거는 역사 기록에 35세라고는 나오지 않아요. 그 몇 살에 사망했는지 전세했는지 그거는 나오지 않는데 요 사람의 시신 미라를
요즘의 기술로 이 아멘호텝 1세의 나이를 추정을 하니까 35세예요. 요즘의 기술로 이 당시에 아멘호텝 1세의 미라가 있어서 이 미라를 확인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 사람은 젊었을 때 죽은 사람이다. 나이가 35살이라 이렇게 추정을 해서 제가 35살, 요거는 역사기로 35살로 나오는 게 아니라 요즘 의학 기술로 아멘호텝 1세가 35살에 죽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세 번째 왕, 이집트 18왕조의 세 번째 파라오, 메롤투트모세 1세. 메롤투트모세 1세. 스무 살에, 여기 20세, 20살. 20세에 왕이 돼가지고 단독으로 55년, 또 메롤투트모세 1세가 총 94년, 합 94년, 단독으로 55년간 했고, 또 아들, 딸을 시켜서 섭정으로 또 해서 총 94년 동안 통치했다. 그래서 야셀의 책에 따라서 투트모세 1세, 20세는 요거 20살의 왕이 돼가지고 총 94년 동안 114세까지 요 중간에 75세 요 나이 때는 단독 통치했고 아직 젊으니까 요 나이 때는 이제 아들 딸들이 있으니까 아들 딸들을 섭정을 시켜면서 자기는 이제 뒤에 상황으로 남아있는 상황에서 요때부터 요때까지 총 94년 동안 통치를 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아멘호텝 1세가 48세였을 때 1526년 모세가 출생했다. 자, 세 번째 왕, 이집트 18왕조 세 번째 파라오 메롤투트모세 1세는 단독으로 55년 동안 또 왕의 자식들하고 섭정을 해서 39년 해서 총 94년 동안 통치를 했다. 자, 여기는 섭정인데 투트모세 2세는 공주 바띠아 공주, 하셉슈트 여왕이라고 역사 기록에 나와요. 하셉슈트 여왕, 섭정을 했기 때문에 여왕으로 역사 기록책에 나오고, 하셉슈트의 아버지 메럴 왕의 첩의 아들, 첩의 자식 서자를 갖다가 이 왕으로 시켜서 10년 동안 왕으로 섭정을 시켰어요. 그 다음에 하셉슈트 바띠아 공주하고 혼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띠아 공주가 나이 어린 남동생 첩의 자식하고 혼인을 했어요. 그래서 하셉슈트 아버지의 메럴의 철의 아들, 배다른 남동생 및 공주 하셉슈트의 남편으로 하셉슈트 왕과 10년 동안 섭정 통치했다. 섭정. 공주가 실제적인 권력 행사를 다 했고, 그 남편은 바지사장이고, 이렇게 해서 최근에 나와 있는 것이 하셉슈트 그 여왕의 남편 투트모세 2세, 여기 투트모세 2세, 여기 투트모세 2세의 무덤이 발견됐다고 최근에 유튜브에 나오는 그 영상이 있어요. 자, 1489년부터 1469년까지는 하셉슈트 공주가 섭정한 그 기간에 20년 동안 섭정한 기간. 자, 그 다음에 이 메롤투트모세 1세가 사망하기 전에 메롤투트모세 1세가 114살에서 사망하기 직전에 이 왕의 둘째 아들 아디캄 17살짜리를 투트모세 3세로 후계자 교육을 시키고, 메롤투트모세가 114세로 사망하고, 요때 이제 불러서 죽을 때가 됐으니까 얘를
둘째 아들을 불러서 일단 후계자로 교육을 시키고 메롤 투트모세가 요때 사망했어요. 사망해서 1460년 사망이 1460년 1460년 죽기 3년 전에 아디캄이라고 하는 투트모세 3세를 후계자로 확정을 해서 야세르책의 메롤 투트모세 1세의 둘째 아들 아디캄, 요 친아들이에요. 둘째 아들 친아들 아디캄을 왕으로 세웠다. 후계자 왕으로. 그래서 3년 전에 17살일 때 이미 후계자 교육을 시키고 요 왕이 요때 사망을 해서 요 왕이 20살에 요때 왕이 된 거예요. 요때. 자, 1476년 이집트 이주 후 180년이 되는 해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의 자손들 3만 명이 임의로 출애굽을 시도했다가 실패했다. 모세가 50세 때에 에브라임의 자손들 3만 명이 임의로 지들이 그냥 이때는 때가 됐다고 하지 않았냐 이렇게 해서 출애굽을 시도했다가 완전히 실패했다. 1460년 투트모세 1세가 메롤 투트모세 1세 114세로 사망했다. 114세로 사망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왕으로는 10년 동안에 메롤 투트모세 3세 여기는 아디캄이라고 하는 왕이에요. 아디캄 투트모세 3세 통치 투트모세 1세의 후계자로 투트모세 1세가 114세로 사망하기 3년 전에 요 왕의 둘째 아들 친아들 아디캄을 17살을 불러서 메롤 투트모세 1세의 후계자로 세웠다. 그래서 3년 동안 교육을 시키고 투트모세 사망 전까지 3년 동안 후계자 교육을 시키고 아디캄이 20살에 이 왕이 투트모세 1세가 사망하니까 20살에 왕이 됐다. 그래서 이 아디캄 투트모세 3세는 바띠아 공주 하세추트 여왕의 어린 남동생, 친동생이에요. 여왕의 친동생이에요. 친남동생. 그다음 메롤 투트모세 1460년에 사망했다. 1460년. 자, 일단은 조금 넘겨서 자, 여기 보면 바띠아 공주 하세슈트 여왕 그 다음에 아메노텝 2세 요때는 이 아메노텝 2세가 하세슈트 여왕의 장남이에요. 큰아들, 공주의 큰 아들. 그러니까 어머니 쪽으로 이 태어난 요 사람이 왕이 됐어요. 왕이 될 만한 사람이 없어서 요 사람이 왕이 됐고 출애굽 당시에 56세. 그다음에 하실슈트 여왕이 아메노테 자기 아들을 대동하고 1446년 출애굽할 때에 모세 80세 아론을 찾아와서 아론을 직접 만나서 출애굽을 빨리 해달라고 독촉한 그런 기록이 있어요. 자, 다섯 번째 왕으로 아메노텝 2세, 아메노텝 하세퓨트의 큰 아들 장남 1446년 모세가 출애굽할 그 당시에 이집트 파라왕 4년차 56세 어머니 공주 하세퓨트 95세 때 어머니가 아들을 동반해서 모세 80세하고 아론을 83세를 찾아가서 출애굽을 빨리 해달라고 독촉한 그 장본인이에요. 그 다음에 1446년 출애굽 허가 야사르색 80장 49절 바로 투트모세 1세의 딸 파라오의 딸 공주 하셉슈트 여왕 바띠아 공주 모세를 출생할 때부터
18세까지 양아들로 입양해서 키워준 양 어머니가 자기 아들 장남 파라오 아메노텝 1세, 아메노텝 2세하고 출애굽 당시에는 56세고 이렇게 해서 통치기간이 이렇게 됐고 함께 그 밤에 모세와 아론을 찾기 위해서 그들이 있는 고센 땅으로 갔다. 그들이 고센 땅 그들이 집에서 먹고 마시고 온 이스라엘과 함께 즐거워하는 모세와 아론을 발견했다. 야살책 80장 50절. 바띠아 공주 하세슈트 여왕, 바띠아 공주 95세, 전직 섭정 여왕, 역사 기록의 통치 기간이 이렇게 돼 있어요. 역사 기록에 바띠아 공주가 요때의 섭정 여왕을 지냈고 메롤 투투모세 1세 왕이 요때의 섭정 왕으로 지냈어요. 출애굽 직전에 모세 80세에게 말하되 나 바띠아가 너 모세에게 행한 선에 대한 모세가 영살 강물에서 건져낸 너 모세를 18살까지 왕궁에서 교육을 시키고 키워준 나 양어머니에 대한 보상이 이것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모세를 18살까지 양어머니가 키워주고 했는데 너를 키운 나 바띠아 공주에게 그리고 돌아가신 나의 아버지 메롤투투모세 1세는 살이 썩어져가는 병으로 이렇게 사망했고 또 어린 남동생 아디캄 투투모세 3세는 문둥병으로 사망했고 또 메롤투투모세 문안동녀 바띠아 공주 여동생이 한 명 있고 어린 남동생 3명 중에서 아래 3명 중 첫 번째 아들 오스리는 10번째 재앙 때 장대 죽음을 해서 사망을 해서 이렇게 죽어서 우리 집에 내가 이런 모세 너가 이런 악을 가져왔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메론 투투모세 아들 어린 남성 아디캄 투투모세 1세는 문둥병으로 사망했다. 요 왕으로서 10년 동안 통치하고 요때 사망했다. 이에 모세가 80장 51절 이에 모세가 바띠아 공주 양어머니 95세에게 대답하되 정령 애굽 위에 10개의 재앙을 부으셨습니다. 10번째로 장자의 죽음을 부으셨습니다. 그 재앙들 중에서 양어머니 바띠아 공주에 임한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 재앙들 하나라도 양어머니에게 영향을 끼쳤습니까? 아니 양어머니 공주가 없도다 이렇게 양어머니도 첫 출생이기 때문에 이 장자의 죽음에는 반드시 죽었어야 하는 이 하셉슈트 공주예요. 그 첫 번째 장자의 죽음. 여기는 장자의 죽음이라는 건 아들, 딸을 가리지 않아요. 동물도 가리지 않아요. 첫 번째 태생, 처음 출생한 첫 태생에 대해서 무조건 다 죽여요. 동물이고 뭐고 다 죽였어요. 여기 장자의 죽음은 동물, 사람 안 가리고 첫 태생, 첫 태생의 죽음이에요. 동물, 사람 안 가리고 첫 태생의 죽음을 부으셨습니다. 그 재앙들 중 어머니 바띠아 공주에게 임한 것이 어떤 것이라도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 자, 그 다음에 80장 52절 모세가 바띠아 공주 양어머니에게 말하되 비록 양어머니 바띠아 공주 당신의 어머니에게는 첫 태생 무남동녀 장녀 후에 나이 어린 남동생 3명이 더 출생했고 또 공주의 아들은 현직 파라오지만 당신도 공주 양어머니도 죽지 않았고 또 애굽에 있는 당신에게도 묻히지 못해. 첫 태생이라면 무조건 다 남녀 암수를 가리지 않고 다 모두가 다 죽었는데 바띠아 공주 첫 태생 장녀니까 죽었어야 되는데 죽지 않았다 이 얘기예요. 그 다음에 80장 53절 이에 그녀가 말해 나의 통치자 왕 나의 형제들 또 나의 동생들이 온 식구들과 신하들이 이 재앙 중 첫 태생의 재앙 장자의 죽음에 있는 것을 보는데 그들이 모든 첫 태생이 죽는 것을 보는데 그게 나에게 무슨 유익이냐 이렇게 하니까 80장이 54절
모세가 밧디아 공주에게 말하되 양어머니에게 말하되 정녕 당신의 형제와 그 식구들과 신하들과 애굽의 가족들이 야훼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장자의 죽음, 이런 재앙이 그들 위에 임한 것입니다. 야사리색 80장 55절 애굽의 통치왕 파로 아메노텝 2세 56세 밧디아 공주의 장남 메롤투트못의 1세의 외손자 모세가 아론에게 다가왔다. 이스라엘 자손 등 일부가 그들과 함께 그곳에 앉아 있었다. 이렇게 해서 그가 그들에게 간청하며 말하되 왕이 모세와 아론에게 간청하며 말하되 일어나 빨리 가거라. 내 형제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그들이 양과 소 그들에게 속한 모든 것을 가지고 아무것도 남겨두지 말라. 오직 나 아메노텝 2세 56세를 위해서 야와 내 엘른께 기도하라. 밧디아 공주의 큰아들 통치자 왕 파라오는 야와의 존재를 믿고 모든 장자의 첫 태생 사망이 두려워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애굽에서 빨리 나가라고 급히 내보내게 독촉을 했어요. 그래서 이에 모세가 아메노텝 2세에게 말하되 비록 당신이 당신 어머니의 큰 첫 태생이지만 장남이지만 두려워 말라. 아메노텝 2세 당신은 죽지 않을 것이다. 이에 야호와께서 당신이 살 것을 명하셨기 때문이다. 당신께에게 그의 큰 능력과 강한 편파를 보이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해서 파라오 아메노텝 2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애굽에서 빨리 떠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모든 애굽 사람들이 그들을 떠나는 것에 마음을 굳혔으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모두 멸망하도다 함이었다. 이에 모든 애굽인들이 이스라엘을 큰 재산과 양과 소 귀중품과 함께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 사람의 요구하는 금은 보화를 다 내주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급히 떠나보냈으니 야와와 우리의 손주 아브람 사이에 있는 야와의 맹세에 따른 것이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밤에 떠나는 것을 지체하였으니 애굽 사람들이 그들이 서둘러서 끌어내고자 그들에게 이르렀을 때 그들이 그들에게 말해 우리가 도둑이냐 왜 우리가 밤에 이렇게 빨리 나가야 되느냐 이렇게 또 반문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 사람들의 요구하여서 금그릇과 옷들이라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 사람들을 벗겼다. 애굽 사람들이 금은 보물들을 다 내주었다. 이렇게 해서 모세가 서둘러서 일어나서 애굽의 강가 요셉의 무덤 매장지로 가서 거기서 요셉의 관 미라를 빼올려서 그것을 취하였다. 이스라엘 자손들 12아들 12지파 요셉의 12아들 지파 포함 14명 또 디나까지 포함해서 각 사람들이 자신의 아버지의 관들을 끌어올렸다. 여기 디나도 포함돼요. 각 사람이 자신의 지파 종족의 관들을 끌어올렸다. 야곱의 12아들 딸 디나 포함. 여기서 여수아가 사망하기 직전에 이들의 조상들의 해골을 각 지파별로 매장했다. 이렇게 여기까지